안녕하십니까. 저희 SAP를 부탁해라는 주제로 오늘 인사를 드리게 된 BSG의 조영준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저희 회사에서 그 마케팅 부서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진행을 하게 될 세션이 SAP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라고 세미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이제 BSG 파트너스라고 하는 저희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세미나고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사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SAP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知명도가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제가 소개를 잘 못했는데 인영문 이사님, 네, 본인 소개 좀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BSG 10호 사업본부의 인영문이라고 합니다. 떨지 마십시오. 네, 네. 저는 BSG에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의 주제가 ERP 얘기인데요. 네, ERP에 대해서 워낙 오랫동안 ERP에 대한 화두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식상하고 지루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완전 싸고 완전 새로운 ERP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도 이 토크 IT를 맨날 지켜만 보다가 오늘 처음 출연을 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 실수가 있더라도 기억해 봐주시고, 예. 네. 그 다음에 저희는 이거 생방송입니다. 이거를 생방송인 척 하고선 또 녹화 방송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는데, 네, 저희는 이제 생방송, 저희는 절대 거짓말이나 치팅을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 오늘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면 사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은 오늘 안 드리는 걸로 저희가 했고요. 그 대신 세션이 다 끝나고 저희가 질문을 하나하나 꼼꼼히 보면서 다 2박 3일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내용에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질문 올려주시고 또 질문에 대한 또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 추첨 네. 이벤트가 있죠.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좀 시작을 해봐야겠죠? 네. 저희가 사실은 리허설을 할 때 저희가 40분 정도 발표를 하고 20분 Q&A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리허설 하다 보니까 1시간 정도는 저희 내용으로 채워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조금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타트라고 메시지 주셔서 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리시는 글 보면서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 BSG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좀 아셔야 될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잘 모르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BSG라는 회사 저희 홈페이지 URL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거의 다 웬만한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숫자 몇 개를 언급을 해드리고 거기에서 회사의 개요를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처음에 안내를 좀 드릴게요. 여러 가지 숫자 중에서 5라는 숫자가 있는데 BSG라는 회사가 저희가 이제 2000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현재 SAP 파트너로서는 아시아와 일본 통틀어 가지고 이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회사가 되겠고요. 네. 네, 본인 회사인데 박수 칠 것까지야. 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당연히 이제 리더십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장표는 뭐냐면은 SAP에서 BSG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수행 방법론이 이제 퀄리티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인증서입니다. 그래서 이 인증서는 국내에서 저희만 가지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시스템을 SAP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운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을 100개 기업 이상, 이게 2005년도 15년 말 기준이니까 현재는 더 늘어났겠죠. 그래서 사용자 수로 따지면 약 8,000명 정도가 저희 시스템을 8,000명 정도의 유저의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 SI 회사 이상의 어떤 계열사 이상의 규모의 시스템 운영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BSG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부탁드리고, 오늘 사실 제목이 완전 싸고 새로운 ERP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이 제목을 제가 쓰긴 했는데
이게 좀 나중에 좀 말을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걸 잘못 읽으면 완전 싸고 새로운 ERP 이야기 하니까 싼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조금 저한테 뭐라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저는 괜찮았는데. 네. 근데 그 대신 이제 관심을 좀 끌고 네. 그 여러분들 많이 모은 데는 좀 성공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좀 우려되는 거는 이게 이제 나중에 낚였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사실 얼마나 싸고 얼마나 새로운 이야기인지를 사실 오늘 많이 여러분들께 납득하실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게 저희의 이제 희망이고요. 그 이후의 내용을 좀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조금 내용을 깊게 가기 전에 그 SAP ERP가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변해왔고 역사적으로 버전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왔기 때문에 현재 도대체 SAP ERP가 종류가 뭐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벌써 10년 년 이상을 사실 20년 가까이를 SAP랑 해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SAP를 잘 모르신 분들은 사실 현재 SAP ERP 제품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려고 이 장표를 준비했는데요. 네. SAP가 독일 기업이죠. 근데 1972년도에 R1이라고 하는 이제 메인프레임 그 시스템을 처음에 이 사람들이 만들었죠. 만들어서 그래서 R1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때 메인프레임 기반의 그 SAP ERP를 ERP 시스템을 갖다 그 당시 ERP라고 말하기도 좀 그랬죠. MRP 시스템이었죠. 네네. 네. 근데 이제 SAP라는 기업이 독일 기업인데 저는 독일 기업의 시가총액 1위가 사실 BMW인 줄 알았어요. 근데 SAP가 독일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막 알았습니다. 예. 저 조금 뭐 오랫동안 이 업계를 했지만 그걸 모르고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좋은 기업이더라고요. R3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나온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버전으로 R3로 이름 바꿨고 2000년도에 이제 닷컴 붐 때 뭐 마이 SAP.com. 참고로 SAP는 셉이라 그러면 참 싫어하세요. 네, 꼭 SAP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좋아하시고 예전에 그 SAP에 계셨던 분이 저한테 자기 얘기해 주신 얘기가 일화가 SAP 자기 상사분한테 네. 셉이라 그랬대요 자기가. 네. 그랬더니 뒤통수를 팍 치시면서 네. 야 IBM이 이붐이라고 하는 거 봤냐? 그러셨다고 네. 꼭 SAP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SAP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mySAP.com이 아니라 mySAP.com을 거쳤고 이제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다시 SAP로 돌아와서 2004년도에는 비즈니스 스윗 그다음에 올인원 비즈니스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형태로 제품을 갖다 나눠서 네. 대기업용, 중견 중소기업용, 중소기업용 이렇게 제품을 좀 카테고라이징해서 이걸로 약 10여 년 이상을 울고 먹었죠. 네. 그래서 오랫동안 이걸로 돈을 벌어왔고 이 모델로요. 네. 근데 이제 2011년도에 하나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 약간 우리나라 이름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그 하나의 하나는 아니라고는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에서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던 부분을 SAP가 구매를 해서 2000년 네. 초에 그 서울대 연구소에서 처음 하나DB를 개발했고요. 2005년쯤에 실리콘밸리에서 SAP를 만나게 됐고, 네. 그래서 SAP가 이 하나DB 시스템 자체를 M&A를 한 거죠. 그러면서 서울대 연구소를 SAP 연구소로 전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SAP 연구소 차원에서 시스템을 발전시켜서 2011년도에 정식으로 런칭하게 된 솔루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 데이터베이스가 그러니까 인메모리 DB라고 해서 기존의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갖다 저장을 해서 그 컴퓨팅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메모리에 다량의 데이터를 넣어놓고선 컴퓨팅함으로써 속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왔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반신반의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시답니다. 이게 진짜인지. 네,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 그 하나 DB 메모리 기반의 DB를 가능하게 한 거는 지금 메모리 용량이 예전보다 엄청나게 성능이 커졌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 DB를 연구할 때는 메모리가 이렇게 사이즈가 고용량의 메모리가 실생활에 활용될 줄기까지는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선구적인 연구 덕분에
오늘 굉장히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데이터베이스를 출시를 하고 이제 그 하나 데이터베이스,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SAP S4 하나라는 제품이 이제 비즈니스 수입에서 이제 네. 이름을 이어받게 됐죠. 굉장히 뭐 클라우드와 접목되면서 그 SAP 입장에서 완전히 회사를 트랜스폼 하겠다라고 이제 작년도 2015년도에 이제 기치를 내걸고 내놓은 게 S4 하나가 되겠고요. SAP 바이 디자인이라는 것이 이제 그 기존의 비즈니스 수익과는 완전히 다른 그 클라우드 이제 ERP죠. 로서 국내에서는 아직 출시가 안 됐지만 네,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그 실적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바이 디자인은 SAP가 직접 서비스하는 클라우드 솔루션입니다. 네. 지금 여기 댓글 보니까 R3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당시 삼성에서 날렸었죠. 맞습니다. 저도 삼성이 ERP 도입할 때 처음에 SAP를 접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난리였었죠. 그 삼성 덕분에 SAP가 들어온 거고 여기 보시면 완전 싸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신 분이 계세요. 네, 좀 이따가 벌써부터 좀 태클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차차 저희가 그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또 더 깊게 한번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준으로 보면 싼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따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그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요 버전은 그 SAP B1 클라우드 베이스드 온 하나 DB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존의 SAP B1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요 그 구축형 솔루션을 클라우드 형태로 옷을 입혀서 거기에 하나 데이터베이스까지 얹혀서 그 세 가지가 삼위일체된 시스템을 사실 SAP에서 출시를 한 것이고 그 저희가 그 이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시장에 내놓으면서 C4 ERP라는 브랜드 네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인 기반은 SAP B1의 클라우드 서비스이면서 데이터베이스는 하나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것이고 기존에도 클라우드는 있었지만 좀 하나는 아니었죠 그때는. 네, 지금 현재도 그 SAP 비즈니스 원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지금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데는 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하나DB 기반도 온프레미스 버전으로 이미 출시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굳이 C4 ERP로 다시 그 브랜드 런칭을 한 거는 이제 SAP 하나DB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혁신적인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 기반 하에 SAP 비즈니스 원의 어플리케이션을 얹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 일반 중소기업들이 도입하실 수 있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런칭한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드릴 내용은 요 ERP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요 홈페이지에 와보시면은 많은 부분을 사실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한번 와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ERP를 클라우드로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혹시라도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난 6월 달에 SAP 포럼이라고 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행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SAP 업계의 가장 큰 행사에서 저희가 실제로 실시했던 설문의 데이터를 이제 집계해 놓은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사의 하드웨어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이 파란색, 빨간색 그 약 60%에 가까운 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80% 정도가 이미 긍정적인 상태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분야를 가리지 않고 클라우드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보시면 이 주황색까지 포함해서 과거 검토한 적은 있지만 조만간 어떤 대안으로서 검토를 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하면 사실 이것도 역시 80%까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신뢰 수준 또한 여전히 높은 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설문을 예전에 한 약 1년 반 전에 했을 때보다는 거의 2배 이상의 그 마인드쉐어가 올라가 있는 그런 이제 결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개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클라우드 싫어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시류가 이렇다는 걸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이제 설득력 있는 어떤 그 클라우드로 가실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전달해 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본편 가기 전에 이게 좀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슬라이드를 봤는데요. 네. 좀 뭐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서두에 클라우드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목만 보고는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좀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솔루션을 회사가 도입을 할 때는 사실은 인프라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구매를 했었어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구매한 시스템을 잘 쓰기 위해서 컨설턴트나 개발자가 투입이 돼서 뭐 5개월, 6개월 정도 프로젝트성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왔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었고요. 근데 이제 인터넷을 비롯해서 정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꼭 우리가 다 구매하지 않아도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이제 전체를 다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씩 빌려 쓰는 형태의 서비스가 가능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인프라만 빌려 쓰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떤 개발 환경이나 플랫폼을 빌려 쓰는 서비스가 생겼고요.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자체를 완전하게 전체를 빌려 쓰는 서비스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IaaS라고 하고 PaaS라고 하고 또 Saa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네.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형들이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C4 ERP는 이제 SaaS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그 밑단의 OS나 인프라까지 전부 다 사용료 형태로 빌려줄 수 있는 개념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어플리케이션부터 서버까지 다 빌려 쓰게 됨으로써 이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좀 가볍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된 환경입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에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 위해서 한 장 넣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 클라우드 컨셉을 좀 빌려 쓰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오늘 주제하고 맞게 완전 싼 진짜 얼마나 싸냐 진짜 금액적으로 비교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BSG 나름대로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면서 저희 경험을 반영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ERP를 도입하고자 할 때 기업에서 투자 비용을 산정하게 되실 텐데요. ERP 투자 비용에 대한 산정 항목들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입 방법으로 이제 온프레미스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에 구축하던 하드웨어를 다 소프트웨어랑 다 구매하는 구매해서 자사에서 이 시스템을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형태를 온프레미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 다 빌려 쓰는 환경이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축 기간을 보면 기존의 ERP 구축 기간이 보통 뭐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클라우드에서는 한 6주에서 12주 정도 소요될 거고요. 그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투자 항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구매하는 거니까 어차피 뭐 가장 먼저 ERP 프로그램을 구매를 해야 되겠죠. SAP 같은 경우는 사용자 라이센스, 유저 수에 따라서 패키지 솔루션의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버하고 서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입한 프로그램과 서버를 운영 관리할 그럴 조직 또는 외부에 외주를 둬서 관리할 용역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비용들을 엮어서 이제 클라우드로 비교해 보면 클라우드에는 사용료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월 이런 ERP 프로그램, 하드웨어 서버, 그 다음에 운영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들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쓴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컨셉으로 클라우드 사용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 많은 항목들이 전부 다 사용료라는 개념 안으로 다 들어와서 월 비용으로 차지한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그리고 구축할 때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비용들이 구축 용역비입니다. 사실은 컨설턴트가 들어오고 개발 인력이 들어와서 한 뭐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발생하는 비용들이 이제 온프레미스에는 계약하기 전에 이런 투입 공수나 이런 부분들을 협약을 하죠. 협상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 계약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존의 그 클라우드형 표준화된 솔루션이 있는 거고요. 그 솔루션 기반으로 희망하는 고객들께 셋업을 해주고 그 셋업에 대한 영역만큼을 셋업비 항목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구축 용역비와 셋업비는 사실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6주에서 12주, 그러니까 둘 다 ERP인데 네.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렇게 짧아지고 네. 그다음에 표현이 이건 구축 용역이 아니라 네, 셋업비고 하는 부분이 네. 사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 이렇게 짧아질 수가 있는 건지. 네. 네. 그 그래서 부분에 사실 대해서. 우리가 온프레미스 구축을 한다는 의미는 각 고객별로 완전히 고객의 전문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옷으로 치면 뭐 맞춤복 서비스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단을 사이즈를 측정하는 것부터 재단을 해서 옷을 만드는 것까지 완전히 맞춤복 스타일로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ERP라는 패키지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지만 패키지 솔루션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들은 다 맞춤 형태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완전하게 구비를 해서 제공하는 델리버리 서비스가 기존의 구축 방식이었고요. 네. 클라우드 서비스는 접근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표준화된 패키지 솔루션을 먼저 도입을 하고 네. 우리한테 꼭 필요한 기능들만 나중에 추가적으로 튜닝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그런 방법론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프로치가 완전히 다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셋업비라는 항목으로 비용을 그 제공되는 셋업비를 받고선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게 어떤 구성을 얘기하는 건가요? 가장 먼저는 일단 클라우드 환경에도 어떤 고객이 멀티 테넌트 형식의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네. 테넌트에 대한 시스템 세팅, DB 설정, 그리고 시스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적인 컨피그레이션 작업이 필요하고요. 네. 거기에 우리가 흔히 그 마스터 데이터를 품목 마스터, 거래처 마스터, 또 회계에 보면 계정 과목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스터 데이터 정비를 해서 시스템에다가 올리게 됩니다.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마이그레이션이 올라가면 이제 그 데이터 기준으로 사용자들을 트레이닝을 하죠. 사용자 네. 교육을 하고 풀리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고 시스템이 좀 익숙해지면 정식으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과정이 셋업에 해당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셋업비를 받고선 제공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작업을 갖다 셋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기성복과 맞춤복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네. 일단 클라우드 형태는 기성복 형태로 구매를 해서 우리가 일단은 뭐 손, 발 길이를 허리 정도 맞춰가지고 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다가 조금씩 튜닝을 해가는 그런 어프로치를 네, 네, 취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온프레미스 방식하고 클라우드 방식의 구축 방법론이 틀리고 접근하는 컨셉이 좀 달라서 사실은 클라우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뭐 지금은 어쨌든 완전 싼 그에 대한 초점을 두고 좀 더 실질적인 금액 비교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질문이 좀 들어오는 게 있어서 네. 일단 요 금액을 좀 보고선 저희가 진행을 해볼게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뭐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제안하던 기업들하고 지금 저희가 클라우드 방식으로 제안드리고 있는 부분들의 일반적인 규모의 가상 기업을 토대로 금액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IT에 저보다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사님 말이 되는 수십 년 비교야? 하셨잖아요. 뭐 네. 이러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저희 BSG의 경험, 그다음에 중소기업 환경에 맞는 경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우선 구축 기간은 가상기업이 5개월 정도 온프레미스로 했을 때 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요. 클라우드로 적용했을 때는 한 2개월 정도면 가능하겠다. 네. 고 비교한 거고요. 사용자 수는 우리 중소기업 수준으로 한 10명 정도의 사용자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의 기업 ERP 사용자가 종업원 수는 훨씬 더 되겠죠. 종업원 수는 50명에서 100명 이럴 수 있겠지만 일단 ERP 유저는 한 10유저 정도로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온프레미스 구축비와 클라우드의 구축 비용을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온프레미스로 구축을 할 때 보시면 단위가 1,000원입니다. 그래서 네. 한 온프레미스일 때 처음에 5개월 17만 프로젝트, 깜짝 놀랐습니다. 네. 5개월 정도 프로젝트 하게 되면 네. 한 1억 7천 정도의 비용 산정이 돼요. 네. 근데 이 비용의 내역은 뭐냐면 이쪽 그 좌측에서 쭉 말씀드린 SAP 라이센스, 서버, 운영, 용역비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뺀 거죠. 예. 그 빼고. 운영 유지보수 네, 요 빼고 세 개랑 나머지 요 금액들을 네 개. 계산을 해보면 얼추 저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네. 근데 클라우드로 가면 저희가 셋업비를 저희 그 C4 ERP 클라우드 서비스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네, 제품군이 3개가 있죠. 클라우드 네. 저희 C4 밑에요. 네, 심플 플러스 프리미엄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심플은 5유저 미만 적용하는 모델이고요. 소기업 아주 네, 작은데요. 네. 네. 지금 여기 가상기업 시나리오는 플러스 기준으로 표준 솔루션 기준으로 도입하는 기업들 네. 대상으로 가정을 한 것이고요. 프리미엄은 뭔가요? 프리미엄은 이제 기존의 온프레미스처럼 이제 풀리 커스터마이징을 원하시는 고객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풀리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모델들은 프리미엄 서비스로 따로 제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구축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완전 싸다고 말씀드린 이 금액의 이 내용의 핵심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 1억 7천에 가까운 돈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우리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1억 7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라 그러시면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죠. 물론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중견 대기업들도 이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해서는 항상 부담스러워 하시는 금액이고요. 근데 이게 800만 원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네. 얼마든지 가능한 수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가격이 싸다는 전제가 우리가 기존에 구축하던 방식에서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을 허물었다. 초기 투자에 대한 부담을 없앴다. 네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SAP 패키지 ERP다 보니까 라이센스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기능이 보강되면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SAP의 라이센스 MA 네.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메인터넌스 어그리먼트. 예, 네. 매년 한 17%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것도 한 10유저 사용하는데 이 정도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운영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체 전산실이 있으면 자체 인력이 운영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체 전문 인력이 없으면 저희 같은 IT 업체에 용역을 주게 되는데 네. 월 한 200만 원 정도의 운영 유지 보수 서비스를 가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년간 2,400만 원 정도가 발생할 거고요. 클라우드로 기준으로 보면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유저당 금액이 나와 있는데 10유저 같으면 저희 월 250만 원 정도의 클라우드 사용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연간 한 3천만 원 정도 금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항목으로 보면 크게 제가 서머리를 해서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비용 구조도 단순해지고 네. 금액은 훨씬 싸게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클라우드 제안을 드리면 받아보시는 분들은 이거 처음에 싸 보이더니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비싸네. 온프레미스를 금액을 초월하는 거 아니냐 매월 네, 내다 네, 보면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실 네. 수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밑에 좀 더 비교를 해봤습니다. 1년 차부터 한 10년 차까지 발생하는 금액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1년치를 합계를 해보면 초기 1년의 투자 비용이 한 2억 가까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클라우드는 한 3,800 정도 발생을 하고요. 이제 그 대비하면 한 20%가 안 되는 금액으로 ERP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도 10년 동안의 누계 금액으로 발생하는 금액도 기존 홈프레미스 대비 한 35% 이상 저렴한 금액으로 ERP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주제인 완전 싼, 네. 진짜 싸게 ERP를 도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방점은 되겠습니다. 이 초기 비용에 대한 그 장벽이 거의 문턱이 아주 낮아졌다는 거고 네, 이 매년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년 들어가는 비용은 비슷하지만 초기에 들어가는 그 초기 투자 비용 사실 전체 금액에서 1억 7천 정도의 금액은 굉장히 큰 포션이거든요. 근데 그 문턱이 없었다는 걸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비용 그 경영진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중간에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만두시면 되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차피 사용에 대한 개념이라 네. 뭐 사용하시다가 언제든지 그만 쓸래 계약을 하실 해주시면 수 되죠. 있습니다. 예. 하실 수 있고요. 그럼 그런 초기 투자에 대한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네. 계약 해지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맞습니다. 되겠죠. 네. 네. 지금 보면 뭐 프로모션 등의 가격 정책이 있으면 소개를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 네. 홈페이지에 프로모션에 대한 기간하고 안내가 좀 올라와 있고요. 저희가 원래 8월 말까지였는데 이번 세미나 때문에 9월 네. 중순까지로 늘렸죠. 네, 그래서 많이 애용해 주시면 네. 더 저렴하게 도입하실 수 그렇죠. 있습니다. 9월 중순 전까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프로모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사실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좀 짚고 가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별도 튜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튜닝 비용은 별도냐 아니면은 클라우드 이용 시 지원이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보통 이제 클라우드의 커스터마이징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표준 솔루션을 도입하는 거니까 그럼 클라우드는 전혀 커스터마이징 안 되고 개발 지원도 안 되고 뭐 그런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그 SAP 클라우드 환경은 각각의 그 고객별로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추가로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개발 비용은 추가로 따로 지출이 발생을 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클라우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클라우드의 방법론은 아까 플러스라는 그 스탠다드 표준형 그 솔루션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커스터마이징을 최소화하고 ERP 자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고객사에서 수용하는 네, 네. 방향으로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을 저희는 네, 권장을 합니다. 권장을 하는 건데 네.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은 우리는 진짜로 필요하다. 이건 특수하지만 우리의 네. 특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런 것은 뭐 도입 초장부터 네. 그것을 갖다가 개발을 해놓고는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네. 클라우드를 상담을 진행을 네. 하다 보면 요청 사항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루베어하고 인터페이스 하고 싶다. 또는 우리가 매장이 있는데 포스 시스템하고 인터페이스 하고 싶다. 또는 뭐 온라인 몰이 있는데 온라인 몰하고 인터페이스 하고 싶다. 이런 다른 솔루션들하고 연동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고요.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가 구성이 되면 사실은 ERP 효율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보통 그렇게 인터페이스 관련된 요구사항들은 우리 셋업비하고 별도로 인터페이스에 대한 개발 인력에 대한 투입 공수만큼은 별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뭐 아까 금액적으로 비교 드린 구축비만큼은 절대로 가지 않을 거고요. 네. 네.
사실은 꼭 필요한 것만 먼저 진행하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히 제외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고객들과 상담을 할 때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가 이러이러한데 너희 그 C4 ERP가 얼마나 우리 프로세스를 기본 빵으로 해결해 줄 수 있어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갭을 갖다가 알아보는 과정이 이제 방법론상에 있잖아요. 네,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나 저희 사이트 이용해서 상담하기 신청해 주시면 저희 회사에 넥스트랩이라고 실습할 수 있는 데모센터가 있죠. 네.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시면 직접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교육도 해드리고요. 실제 테스트 계정 만들어서 실습해 보실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저희 잠재 고객사분께서 저희 회사 방문을 하셔서 미팅을 하고 가셨는데 고객사분들이 그거죠. 우리는 이러이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너희 시스템 돼? 이거 돼? 네. 그거에 대한 Q&A를 깊게 디스커션하고 하셨던 걸로 네, 알고 네, 있는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클라우드 저희 시스템을 갖다 도입을 하실 때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실 것이고 만약에 온프레미스 수준의 어떤 풀 커스터마이징을 원하시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모델로 구매를 하셔서 완전히 맞춤 형태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프리미엄 서비스로 가더라도 개발 스코프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가져갈 거냐. 이제 기존에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방법론 체계가 있어서 제가 금액 산정을 저렇게 해봤지만 일정 수준은 구매하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베이스 금액을 낮추는 게 한계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클라우드로 가면 진짜로 초기 셋업비를 베이스라인으로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나 커스터마이징이나 개발이 필요할까에 따라서 투입 공수가 산정이 되고 그렇게 제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 형태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비용에 시스템을 도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풀 커스터마이징으로 접근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나 라이센스비를 갖다 처음에 돈 주고 사야 되는 부담은 없어지는 거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설득력 있는 어떤 초기 도입에 대한 리즈닝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격 이외에 다른 메리트에 대한 얘기는 없냐라고 또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방금 질문해 주셨던 분의 답이 바로 준비되어 있는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ERP를 고민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기업에서. 근데, C4 ERP, 클라우드 환경으로, 방향을 결정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고민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본적인 서버 관련된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그 서버를 관리하고 또 노후화되면 또 언제 교체해야 되냐, 언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냐 이런 관리에 대한 고민은 이게 이제 해결됩니다. 아까 비용 테이블에서 이 노후화 교체에 대한 비용 요소는 반영이 안 됐잖아요. 사실 이거 생각하면은 더 네, 맞습니다. 더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죠.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그 부분을 최신 사양으로 항상 고객들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해야 최신 사양으로 맞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SAP 라이센스, MA 구입에 대한 부담도 없어지고요.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SAP 하나DB 아까 좀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아마존 웹서비스 인프라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AP 하나DB와 아마존 웹서비스 환경은 아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기술 상태로는 최고의 시스템 퍼포먼스를 보장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성능에 대한 고민도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DB나 기존 애플리케이션 모든 서버 환경이 전부 다 저희가 아마존 웹서비스 안에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존 웹서비스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아마존 웹서비스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IaaS,
사스, 파스. 파스 뭐 이 예, 얘기를 예, 했을 예. 때,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이제 인프라 부분을 갖다가 클라우드 형태로 빌려 쓰는 서비스를 네. 제공하는 글로벌 회사죠. 네, 근데 글로벌 최고의 서비스 그렇죠.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AWS와 떨거지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시장에서 독보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AWS가 되겠는데, 그 인프라에 저희가 C4 솔루션 올려놓고 있고요. 참고로 BSG가 AWS의 파트너사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SAP라는 역량과 AWS에 관련된 하드웨어, 그 클라우드 하드웨어 역량을 저희가 둘 다 그 갖추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에선 사실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SAP ERP를 뭐 심지어는 S4 하나도 아마존 웹 서비스 위에서 돌리는 제안을 받길 원하세요. 받길 네, 원하시고 많이들 받아보고 계시고, 네. 그래서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 이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도 이 인프라에 대한 클라우드 환경 이관이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BSG 클라우드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BSG한테 문의하셔도 저희가 아마존 웹 서비스 기반으로 충분히 견적을 드릴 수도 있고 상담을 드릴 수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기존의 그 SAP 비즈니스 원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는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최신 버전부터 클라우드가 되면서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복잡한 걸 깔지 않아도 브라우저만 시트릭스나 있으면 뭐 가상화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웹으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웹 서비스와 SAP의 기술력으로 체계적인 보안과 백업 관리는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 관리에 대한 고민도 이제 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저희 같은 IT 전문 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산 전문 인력을 꼭 채용해야 되느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아까 금액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초기 투자 비용 최소화로 투자 리스크가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거죠. 사실은 5개월, 6개월 동안에 몇 억을 투입을 해서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만약에 성공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 투자 리스크에 대한 고민도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사실은 데이터 걱정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클라우드 환경에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안 쓰고 싶을 때, 더 이상 안 쓰고 싶을 뭐 때 PSG 없어지거나 뭐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그런 발언 하시다니. 네. 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언제라도 필요할 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백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사용을 안 하시게 되더라도 데이터는 마지막 버전을 분명하게 고객한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인계해드리는 거죠. 네네. 네네. 그래서 그 새로운 이제 완전 새로운이라는 키워드로 넘어갔는데요. 네, 가격 네. 금액적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네. 새로워진 모습. 과연 그럼 기존의 ERP가 하고 네. C4 ERP는 확실하게 달라졌느냐? 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클라우드 보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 한번 보안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네, 기본 뭐 보안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SAP B1 같은 경우에 인증서 기반의 네트워크 액세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SSL 보안 인증 과정을 거쳐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서버 인프라들도 아마존의 VPC 환경 내에 내부망으로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뭐 외부에서 침입이나 탐지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제한이 되어 있고요. 네. 네. 추가적으로 뭐 이것도 불안하다 하면 별도의 옵션을 한 그런 서비스도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단을 하면은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전달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뭐 간단하면 DB 백업본 형태로 전달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시스템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백업본 형태로 파일을 받으셔서 드리는 건가요? 예, 백업 파일을 드리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 DB 똑같이 인프라를 구성하셔서 거기에 리스토어 하시면 그대로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 온프레미스에서의 유지보수 비용이 네. 클라우드에서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죠? 그렇죠. 온프레미스에서의 유지보수 비용이 클라우드에서는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클라우드 비용, 클라우드 사용료 안에 네. 저희가 기본적인 그 운영 서비스에 대한 항목들을 비용을 산정을 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뭐 사실 기존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저렴해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저렴하게 책정을 했고요. 네.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 온프레미스에서 아까 그 표에서 온프레미스의 유지보수 비용이 순수 하드웨어에 관련된 유지보수 비용으로 산정됐던 건가요,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유지보수까지 애플리케이션, 다 포함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드웨어 비용이 빠진 거고요. 네. 하드웨어는 보통 뭐 3년간 무상 보정하고 네. 서버 워런티가 있죠. 예, 네. 워런티 기간 동안에 네. 보장을 받으시니까 사실은 ERP에 대한 운영 유지 보수 서비스를 주로 가정을 한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 S4 하나 내지는 A1 기준이 아니라 근데 기존의 B1 소프트웨어 온프레미스 버전을 기준으로 네, 이제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네, 네. 혼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싸게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럼 새로운 좀 네, 네. 다시 되돌아갔는데요. 네. 자, 새로운 기능들을 좀 보겠습니다. 다시 좀 정리해 보면 우리 SAP 비즈니스 원 하나 버전이 다음 그 아마존 웹 서비스 서울 리전에 설치되어 있고요. 네. 중국이나 재팬이 아니라 서울이죠. 네. 네. 그 올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존 데이터 센터가 클라우드 센터가 올 1월 달에 서울 리전을 런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런칭하자마자 그 시스템 환경을 도쿄 리전에 있던 환경을 서울 리전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서울 리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ERP를 도입하시면서 옵셔널하게 그룹웨어를 전자결제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글 앱스 기반의 전자결제 솔루션을 옵셔널하게 같이 필요하신 고객들께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ERP 도입하시고 그룹웨어는 구글 앱스 기반의 전자결제 사용하시고 네. 그렇게 같이 도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글 앱스라는 표현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마이크로소프트의 PC 인스톨 버전의 오피스가 있다면 구글에는 클라우드 버전의 오피스인 구글 앱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글 앱스도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하는 오피스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거기에 전자결제 기능을 섞어서 저희가 이제 그룹웨어 형태로 그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 클라우드 비즈니스 솔루션들이 엄청 다양한 솔루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점점 더 활성화될 걸 기대하고 있는데요. 혁신적인 기업에 필요한 클라우드 솔루션들을 자연스럽게 우리 C4 ERP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고요. 네. 그걸 연계하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 서비스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클라우드 믹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그 사상이 이제 이런 부분을 커버하는 거죠. 그래서 ERP를 코어에 두고 다양한 클라우드 솔루션들이 연계돼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 믹스라는 표현을 쓴 거죠. 네, 조금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완전 새로운 C4 ERP라고 말씀드리는 기반에는 네. SAP 하나 DB가 있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터넷 환경에서 ERP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된 거는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있었고 네. 그 기술의 발전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SAP 하나 DB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그 SAP 자료에 따르면 트랜잭션 처리 성능이 3배 이상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응답 시간도 40배 이상 빨라진 DB 효율을 그렇죠.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하나 저희가 클라우드는 그 멀티 테넌트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쓰지 않고 클라우드를 뭐 RDB 형태로 구현했다고 했을 때 퍼포먼스상에 사실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 DB가 인메모리이기 때문에 그런 네, 클라우드 네, 환경이 네.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SQL RDB 환경에서 사용하시던 분들도 시스템을 사용하면 할수록 퍼포먼스가 떨어져서 네. DB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별도로 하거나 뭐 이런 거를 원하시는 업체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하나 DB 환경에서는 그런 성능에 대한 이슈가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아까 질문에도 나왔었는데 국내 ERP랑 비교 좀 해달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사례가 있었죠. 해외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인데 데이터가 그러다 보니까 쌓이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쌓이는데 그 국내 네, 로컬 ERP를 갖다가 뭐 구축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퍼포먼스상의 이슈가 있다. 그 경우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었죠? 사실은 국내 기업이 구축한 그런 사례들 뿐만이 아니라 네. 이전에도 그 RDB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증가하면 일정 부분의 퍼포먼스 저하로 인해서 튜닝 프로젝트나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들을 많이들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저희 C4ERP를 사용하시면 확실하게 개선됩니다. 이렇게 네. 제안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 DB를 활용을 해가지고 네. 저희가 C4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사례 기업도 이제 네. 기존에 뭐 국내 ERP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케이스에서는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 쪽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 되겠죠. 또 하나는 시스템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지금까지의 ERP들은 트랜잭션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 프로세스상에 발생하는 트랜잭션 데이터를 임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 결과로 레포트를 조회를 해서 업무에 활용하는 이런 그 OLTP라고 얘기하는 네. 트랜잭션계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하나 DB 기반의 시스템 성능이 받쳐주면서 사실은 이제 올랩 기능까지 포함해서 네, 분석 기능이죠. 네. 네. 분석 기능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ERP를 사용해서 ERP 도입은 했으나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활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점도 또 완전히 새로워진 아날리틱스 하나로 통합된 또 혁신된 기능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서는 그러니까 분석 기능 강하게 해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매하고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네, DW 구성하고 그렇죠. 새로운 프로젝트를 했죠. 근데 얘는 이미 하나 데이터베이스에 인테그레이션 돼 있다는 거죠, 이미. 네, 기본으로 제공되는 분석 네. 기능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로그인해서 보시는 바탕화면입니다. 바탕화면에 KPI들, 대시보드,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들, 굳이 우리가 메뉴를 찾아서 탐색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 보이는 KPI 대시보드들 기능이 퍼베이시브 아날리틱스라고 하는 분석 툴로, 내장된 분석 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퍼베시브라는 말이 저는 사실 영어가 짧아가지고 사전을 네, 찾아봤더니만 이게 속속들이 스며드는 뭐 이런 네, 네.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속들이 데이터를 캐내가지고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 40종의 분석에 대한 디폴트로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고요. 네. 사용자가 직접 KPI를 직접 신규로 만들거나 대시보드를 직접 만들거나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이 보면은 C4 기반 위에 BI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건가요? 라고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요걸 퍼베이시브 해결이 안될 경우, 아날리틱스가 지금 말씀하시는 BI 수준까지 다 커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ERP 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퍼베이시브 아날리틱스 기능을 활용해서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가능합니다. 네. 네. 거기서 더 뭔가 어드밴스된 거 원하시면 뭐 추가로 덧붙이는 것도 가능은 하겠죠. 프로젝트를 하는 거는. 글쎄요, 이게 제가 봐서는 이게 더 복잡한 또는 다른 시스템하고 다 인티그레이션해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경우가 아니면 ERP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퍼베이시브 아널리틱스 기반으로 이렇게 사전에 만들어진 것들은 우리 핸드폰에서 앱 선택하듯이 뭐 필요한 거 선택하시면 아까 보신 바탕화면에서 네. 바로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들은 디폴트로 이미 제공되고 있는 그러니까 기능들. 위젯 갤러리라고 핸드폰의 네. 그 갤럭시 핸드폰의 위젯처럼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위젯의 갤러리가 이미 디폴트로 40, 네네. 40여 종이라고 하셨나요? 한 4, 50가지 까지가 들어가 디폴트로 있고 제공되고 이것을 자기가 입맛에 원하는 위젯을 끌어다가 대시보드에서 네, 커스터마이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이종훈 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아마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혁신적인 기능이 통합 검색 기능입니다. 기존에 그냥 그 단순 워드에 대해서 뭐 사전에 정의된 어떤 검색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ERP 시스템에 있는 모든 테이블, 필드에 있는 데이터들을 입력한 검색어로 다 구글 수준의 네. 검색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화면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마스터 데이터에 어디에 검색어가 있다 또는 뭐 견적, 판매 오더, 납품, 송장 어디에 있든 이 검색어를 다 찾아서 화면에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천 데이터를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를 ERP에 찾아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다면서요. 그래서 이 기존에는 기능이 없을 때는 되게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기존에 온프레미스를 구축하면 항상 고객들이 요구사항 중에 빠지지 않는 게 조건 검색해 주세요. 네. 어떻게 보면 한 화면이 조건들 입력하는 화면들이 선택 조건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 찾기 위해서 네. 뭐 SAP도 검색 조건을 입력하는 필드 수가 작은 솔루션은 아닙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렇게 통합 검색이 기능이 생김으로 해서 더 효과적으로 빨리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게 개발하신 분이 그 검색 기능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네, 검색을 하다 맞습니다. 보니 검색 효율도 낮을 뿐더러 네. 검색 프로그래머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 네, 프로그래머 네.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빌트인으로 검색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네,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지금 그 외국인 직원이 있다 보니까 ERP 도입 우선순위 중 하나가 다국어 설정 기능이라는데 그 C4 ERP는 사용자나 접속적에 따라서 언어 설정을 다르게 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27개국어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운영관리 서버 메뉴에 가시면 설정이 있습니다. 그 설정에 가시면 언어를 선택할 수 있고 사용자별로 네. 그 바로 옆에 있는 서로 동료 간에 사용을 하더라도 외국인은 영어로 보고 네. 저는 우리말로 보고 이쪽 외국인은 중국어로 보고 네. 다 다른 언어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27개 국가의 언어를 27가지의 언어를 네, 지원하고 지원을 있다. 하고 있고요. 회계 기준도 네, 42개 국가의 로컬라이제이션 되어 있습니다. 네. 네, 현재 비원은 한 150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네. 또 하나의 완전 새로운 ERP 기능입니다. 캐시플로우 어널리틱스라는 기능이고요. 우리가 사실은 뭐 재무 레포트로 캐시플로우를 많이 보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마트 프로세스 앱이라 그래서 SAP에서 특별히 캐시플로우를 더 따로 대시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현재 시제뿐만이 아니라 미래 우리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변동될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체크 하셔서 어떤 좀 다양한 검색들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네. 또 확실성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정확도를 네. 어디까지 측정할 거냐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들은 우리 그 핸드폰에서도 쉽게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모바일 환경도 지원이 네, 되고 그 있군요. 모바일 환경에서도 방금 보여드린 보이시나요? 잡히나요? 네, 그대로. 네. 그래서 저 화면이 그대로 핸드폰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사장님들이나 CFO께서 외부에서도 어디서나 이 데이터를 보면서 캐시플로우를 모니터링 하실 수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내리겠습니다. 다양한 분석 기능들이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ATP에 대한 기능인데요. 우리가 주문을 받을 때 어떤 고객한테 언제 납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주문을 등록하면서 납기를 약속할 수 있는 Available to Promise에 대한 기능들이 디폴트로 채택이 돼서 네. 주문을 입력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체크하고 고객한테 납기를 약속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 기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결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 연동 기능. 네. 뭐 저희 클라우드 믹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C4 ERP하고 전자결제하고 연동이 됨으로 인해서 ERP의 데이터를 뭐 전자결제를 타고 승인을 받든지 네. 아니면 전자결제에 입력한 내용이 승인이 되면 ERP로 넘어오든지 네.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이 전자결제에 대한 문서들은 구글 닥스 문서로 시스템에 관리될 수 있고 모든 사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C4 ERP들을 고민하시는 주로 저희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ERP 패키지의 표준화된 프로세스대로 적용을 하고 빨리 사용하고 싶다. 네. 예. 네.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으로 빨리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SAP ERP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 혁신 툴로서 원하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가 조금 아직은 좀 안정되지 낙후되어 있다, 않았다. 안정되지 않은 예. 경우에는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네.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예, 어떤 예.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재고 관리가 잘 안 된다든지 네. 뭐 수불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되죠. 네. 그리고 해외 법인,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을 하고 계시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지사들의 지사의 어떤 업무 관리 프로그램으로 사실은 세계 여러 나라를 지원할 수 있는 패키지 솔루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외에 가장 많은 나라들을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SAP ERP고 네. 그게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C4 ERP가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본사는 S4HANA,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네. S4HANA 또는 A1을 사용하시면서 지사에는 좀 가벼운 ERP를 쓰고 싶다. 네. 이럴 때도 저희 C4 ERP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회사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저희 회사를 네. 찾아주고 그죠. 계십니다. CF 보시고 뭐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싸다고. 네, 네. 싸다고 좋아하시던데. 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버, 네트워크, 보안, 중소기업에서 IT 인력들을 제대로 채용하지 못해서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께도 적극적으로 우리 클라우드 ERP, C4 ERP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1시간 가까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가장 가볍고 강력한 혁신적인 ERP 서비스로 우리 C4 ERP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낮은 비용으로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고, 또 항상 실시간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받으실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싸고 새로운 모습이라고 이렇게 좀 C4 ERP를 강력하게 좀 제안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Q&A로 이제 넘어갈 타이밍인데 시간이 많이 다 되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제가 요 구매 상담 부분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오시면 이 구매 상담하기라고 하는 버튼이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그래서 원하시는 곳에 가셔서 구매 상담을 누르시면은 네. 연락처를 남기실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연락처를 주시면 24시간 이내에 연락을 드려서 상담을, 이게 클라우드 솔루션이다 보니까 뭐 전화를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전화 주셔도 상관없고, 전화 연락이 뭐 여의치 않다 그러면 구매 상담하기를 주시면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연락이 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 버튼이 3개 있습니다. 뭐 원하시는 얼굴 고르셔서 밑에 버튼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질문 2개 정도만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 ERP와 사내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는 가능하겠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클라우드 환경이지만 네. SAP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툴이 있습니다. 서비스 레이어라는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RESTful API 방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활하게 어떤 솔루션이든 쉽게 네. 활용해서 연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시스템이지만 커스터마이징이나 아니면 타 시스템과의 연동도 네. 충분히 가능한 구조로 네, 되어 네,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C4는 패키지 솔루션으로 인지를 했는데 네.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프리미엄 모델로 가게 되면은 풀 커스터마이징 사실은 뭐 커스터마이징이 진짜 우리 회사는 특별해. 그래서 우리 기존 패키지하고는 완전히 새롭게 리뉴얼을 하지 않으면 쓰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클라우드 환경보다 온프레미스 구축을 추천을 드리고요. 커스터마이징이 그렇게 많아지면 사실은 그 클라우드 환경보다는 자체 구축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표준 프로세스로 거의 한 80, 90% 업무는 커버를 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해서 기능을 보강하고 싶다. 뭐 그 정도 볼륨으로 보시는 부분이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국내 ERP와 비교했을 때도 싼가요? 국내 ERP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좀 제가 알기로는 조금 가벼운 버전의 그 ERP 버전들이 지금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SAP보다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네. SAP가 제일 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 말씀드린 전혀 새로운 기능들이나 또는 글로벌 확장성을 고려하신다면 SAP가 가장 베스트한 답이 아닐까. 근데 이거를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사실 국산 솔루션 중에 저도 사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네. 굉장히 저렴한 ERP들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그 ERP가 기능성 차원에서는 사실 그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가격과 이 가격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SAP의 신뢰성을 가진 어떤 실제로 쓸 수 있는 ERP로서 네. 타 시스템과 비교하신다면 국산의 지명도 있는 솔루션과 비교해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커스터마이징은 자체 내부 인력으로 가능하냐고 마지막 질문 올리셨는데 보통 자체 전산 인력이 있으신 분들은 자체 개발을 하시는데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저희가 개발 환경까지 제공해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개발을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해드리고 있고요. 네. 만약에 그 개발 환경을 별도로 구축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는 별도로 저희와 상담이 필요한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 답변은 저희가 또 돌아가서 답변을 텍스트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고요. 그 구매 상담은 편하게 오늘 뭐 질문했던 내용도 질문 좀 하고 싶다. 그럼 구매 상담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편하게 그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편하게 연락을 드려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꼭 구매할 의사가 없으시더라도 문의하셔도 상관은 없으니까요. 연락 많이 주시고 오늘 사실 다음 SAP 부탁해는 뭐 S4 하나라는 주제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또 공지가 나가면은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서야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시작하고 한 30분 지나니까 조금 이 심장 박동수가 좀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